세상의 부조리를 영화에 담는다는 것과 영화 자체를 부조리하게 만든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화 하이파이브는 과속 스캔들, 써니, 타짜 신의 손, 스윙키즈를 연출한 강영철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보기 전에 기대했던 게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영철 감독의 강점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경쾌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이파이브는 장기 이식으로 슈퍼히어로가 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할 게 없는 인물들이 히어로가 되는 건 이미 익숙한 설정이지만 강영철 감독이 연출하면 이 캐릭터들의 매력과 케미도 경쾌하게 엮여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보았습니다. 역시 충분히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영화였는데 이전에 강영철 감독의 영화를 볼 때 난감해지는 순간도 있었다는 걸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는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이파이브는 강영철 감독의 영화라서 기대할 수 있는 재미와 그의 영화라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영화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강영철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난감해졌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스포일러가 많습니다. 아직 하이파이브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철 감독의 영화에는 음악이 빠지지가 않죠. 과속 스캔들처럼 주인공이 가수이기도 하고 스윙키즈처럼 주인공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댄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도박꾼이거나 평범한 학생일 때도 음악은 중요하죠. 써니 같은 작품을 보면 영화에 나온 추억의 노래들로 하나의 뮤지컬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관객에게 익숙한 노래들을 이용해 흥미진진한 시퀀스를 만드는 게 강영철 감독의 장기입니다. 또 특별한 음악을 쓰지 않아도 리듬을 타는 것처럼 이야기와 장면들을 진행시키는 그런 강점도 갖고 있죠. 하이파이브를 보면서 중반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재미가 바로 그런 리듬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서의 캐릭터와 그에게 숨겨진 힘이 드러난 장면들이나 완서와 지성이 보여주는 케미에도 활력이 있죠. 특히 황기동의 능력을 보여줄 때 이런 리듬의 강점이 살아납니다. 사실 완서와 지성에게 숨겨진 힘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심장을 이식받았으니까 운동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 폐를 이식받아서 입으로 엄청난 강풍을 불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동 같은 경우는 각막을 이식받아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게 보인다는 설정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잘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전자기기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나, 그런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동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퀀스가 워낙 리드미컬하고 흥겹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쾌함이 잘 드러나는 게 야쿠르트 전동 카트를 타고 버리는 그 추격전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역시 음악이 중요합니다. 타짜 신의 손을 보면 추격전을 벌이던 도중 카오 오디오에서 나미의 빙글빙글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 음악에 맞춰 추격전이 연출되거든요. 그리고 써니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써니와 소녀시대 멤버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바로 그때 터치 바이 터치라는 오래된 팝송이 흘러나오죠. 하이파이브의 추격전은 그런 장면과 흡사하면서도 히어로의 능력이 더해진 장면이다 보니까 사실적이냐 아니냐, 뭐 CG가 좋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더 신나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특정 음악과는 상관이 없지만 완서가 아빠의 길을 살려주면서 싸우는 장면도 상당히 귀엽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영화의 빌런이 무시무시한 야욕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귀엽고 경쾌한 리듬이 난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강영철 감독의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리듬을 깨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순간들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리였는가, 그거는 영화마다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써니에서 천우희 배우가 연기한 상미가 나오는 장면이 있죠. 본드에 취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상미가 수지에게 끔찍한 짓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저도 소리를 지를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전까지 보던 영화의 리듬과 색깔과 비교할 때 그 온도가 너무 다른 끔찍한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도 이 장면은 영화의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하나의 질문을 남기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린 시절이 그렇게 밝고 흥겹기만 했을까? 누구의 어린 시절에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위해 그런 서사를 넣었을 거라 생각했고, 또 영화의 마지막에는 그런 상처마저도 잊을 수 있는 해피엔딩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 때문에 영화 자체가 무너졌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가장 난감했던 건 스윙 퀴즈였죠. 주인공 로기수가 춤에 빠져드는 과정은 정말 흥겹습니다. 그런데 중후반부 이후에 이다희 배우가 연기한 광국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관객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결국에는 춤을 쫓아온 인물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그런 결말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영화는 정말 비극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장면을 볼 때는 난감했습니다. 이건 웃어야 되는 결말인가? 아니면 저렇게 사라져간 사람들을 내가 추모하는 감정으로 이 극장 밖을 나가야 되는 것인가? 계속 그런 고민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써니의 상미를 생각했고, 또 타짜 신의 손의 한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나미의 빙글빙글에 맞춘 그 추격전 장면이죠. 무면으로 말도 안 되는 운전 실력을 보여주면서 그런 유머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퀀스의 끝에는 결국 장동식의 차가 이들의 차를 들이받고 그 사고로 미나가 유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갑자기 그런 비극이 찾아오니까 조금 전에 들었던 나미의 빙글빙글이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이파이브에도 이런 난감한 상황이 시작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약선을 납치해 와서 진짜 그의 간을 떼어내는 이식 수술을 진행한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죠. 이후 황기동도 잡혀와서 한쪽 눈을 빼앗깁니다. 이게 영화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설정까지 밀어붙이니까 그때부터 이 영화를 그냥 흥겹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영화의 온도와 리듬이 달라진 거죠. 게다가 그 수술 이후 빌런이 모습을 바꿔서 등장한 이후부터는 더 난감해집니다. 이 빌런은 그때부터 자신이 신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부분에서 과거에 약장수였네 어쩌네 하는 장면부터는 그냥 재밌게 봤는데, 이때부터는 웃을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무섭거나 강력하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빌런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후에 지하 공간에서 싸우는 그 화려한 액션씬도 저는 그냥 지루하게 보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추격전이나 아버지와 함께 싸우는 장면들과는 아예 다른 느낌이죠. 여기서 뭐 잭 스나이더 같은 연출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사실 연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관객으로 볼 때 난감한 거죠.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의 히어로들은 빈틈이 많고 친근하고 그래서 귀여운 인물들인데, 그에 비하면 너무 과하게 말도 안 되는 빌런이 나온 게 아닌가. 단순히 이 빌런이 가진 엄청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빌런의 캐릭터성 자체가 과한 거죠. 나중에 이 영화에 대한 강영철 감독의 인터뷰가 나오겠지만, 저는 전작에서나 이번 영화에서나 이렇게 영화의 온도를 갑자기 바꿀 정도로 난감한 전개를 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강영철 감독이 전작들에서 했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설정이 감독의 스타일이라면 분명 하이파이브의 전개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한 거죠. 먼저 써니에 나왔던 소녀들의 패싸움과 민주화 시위를 엮은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도 보기에 따라서 난감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분명 암울했던 시대 상황을 희화화하는 느낌이 강했으니까요. 이 장면에 대해서 물어볼 때 강영철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그 장면이 부조리 시퀀스라고 생각한다. 당시 청소년들은 정치 사회에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자기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써니는 오로지 소녀들의 시점에 맞춘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 부조리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써니에서 상미가 벌인 파국에 대해서는 큰 사건을 계기로 감정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픈 성장기를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어린 시절에 큰 상처가 있다, 뭐 이런 맥락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스윙 키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설정을 해야 했던 강영철 감독의 어떤 기조? 그에 대한 생각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커다란 부조리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다. 웃음이 나쁜 게 아니라 전쟁이 나쁜 거고 그들도 충분히 웃고 살 권리가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 영화가 끝났을 때는 그 시대가 매우 아팠고 우리가 지금도 그때로부터 자유롭지 않구나. 과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남았으면 좋겠다. 종합하자면 강영철 감독은 세상이 누구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울한 시대에도 소녀들은 발랄하게 살 수 있고 전쟁 중에도 웃을 수 있고 세상이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맥락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이파이브의 빌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의 몸에서 6개의 장기가 각각 다른 6명에게 이식이 된다면 과연 그 6명이 모두 좋은 사람일까? 하이파이브의 메인 주인공들은 그렇게 새롭게 얻은 힘으로 그래도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가 되고 싶어 하지만 같은 사람의 장기를 받은 누군가는 또 다른 야욕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강영철 감독은 그런 야욕을 가진 빌런을 어떻게든 강렬하게 묘사하려고 했을 테고요. 하지만 세상의 부조리를 영화에 담는다는 것과 영화 자체를 부조리하게 만든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 써니에서는 그런 부조리함이 영화에 힘을 더하는 서사였습니다. 하지만 스윙키즈에서는 영화 자체가 부조리해지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그렇다면 하이파이브에 담긴 세상의 부조리함과 모순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영화 자체가 부조리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쌓아온 재미와 매력을 반감시키는 무리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선을 넘은 과한 빌런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희화할 수 있는 그런 빌런이었다면 끝까지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저로서는 꽤 기대를 했던 영화라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